일단 교육과정이 변하는 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수학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갈 때 수학 과목이 아까 국어도 많이 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등수학도 이제 좀 많이 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22 교육과정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학교별 내신 특징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내신 수업하면서 쌓아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근데 내년부터 시험이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년 좀 달라지는데 이제 6년 동안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써놨고요. 일단 먼저 고등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거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다예요, 사실은. 뒤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잘 읽어보시기만 하셔도 상관없는 내용들이고, 제가 이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사실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때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사실. 그냥 방법론적인 것들을 뒤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뭐 중학교 때 사실 저희 학원에 오는 학생들 대부분 뭐 중학교 내신 물어보면 190 아래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뭐 195예요, 199예요, 뭐 197이에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그 학생들이 다 4등급, 5등급을 받고 누군가는 1등급을 받겠죠? 그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중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인드들을 지금 기말고사가 끝난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바꿔놔야 이제 그대로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학습량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냥 사실 저도 중학교 때 수학 공부는 사실 해본 적이 없죠. 시험 기간에 수학 공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다 맞으니까. 저 때는 상대평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수학은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수학교육과정 자체가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이따 뒤에다가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같은 내용을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심화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 꽤나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중학교 때 힘들었던 부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중학교 때 좀 잘해놨다고 생각해도 근데 이제 심화되는 부분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합승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충분하게 필요합니다. 일단 그냥 하던 대로 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돼요, 새 판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이를 이제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가기 때문에 성적을 줄을 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절대적인 점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학교 평균이 30점, 40점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의 차이점이, 중학교는 막 90점 이상 맞는 애들, 80점 이상 맞는 애들 하면 엄청 많은데, 고등학교는 1등급을 맞아도 뭐 70점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 학교 뭐 평균이 10몇 점도 봤습니다, 저는. 10몇 점이 나왔는데 또 그런 와중에 1등급 컷은 80점대예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편차가 정말 많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 부분을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시험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첫 시험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첫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나는 해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떤 친구들은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여유 있는 시기가 아니라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사실은 저희 설명회가 좀 늦은 거예요. 사실 뭐 대치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늦어도 11월, 12월 동안 1학년 과정을 한 번은 끝내자. 개념을 끝내자. 그리고 1월부터 2월까지 심화 수학을 하자.
그리고 3월부터 학교에 가면 정리를 해서 내신 대비를 하자. 이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12월부터 수업을 개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개념을 하고 이제 1, 2월까지 개념을 어떻게든 완벽하게 끝내고 기본 유형하는 것까지 열심히 한 다음에 3월에 들어가서 시험 대비를 하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시기는 아닙니다. 대치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네, 그래서 불가능한 시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바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능을 써놨는데 중학교 때는 중간기말 보면 끝이잖아요. 네, 중간기말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기 세상이죠. 네, 끝나는데 저희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3학년이 마치고 나서 수능을 반드시 봐야 되죠. 물론 안 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능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이 결국에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통틀어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는 내신 기간에 딱 공부해가지고 반짝 한 다음에 까먹어도 돼요. 다음 거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수능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시험 때 암기해서 조금 잘 보면 되지라고 하면 수능 성적이 안 나옵니다. 특히나 뭐 내신이 1등급인데 수능은 4등급 뭐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네,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뭐 저희 지역은 더더군다나 많아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제 3학년 때 수능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꽤나 고생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바뀐 게 이제 아까 국어에서 다 똑같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5등급제의 가장 큰 틀은 네, 1등급이 4%에서 10%가 됐다. 근데 10%가 이제 2등급이 11%였는데 10%까지 1등급이니까 거의 2등급 학생들이 이제 1등급이 되는 거고요. 지금 2등급이 34%까지 가잖아요. 그럼 34%면 지금 기준으로 4등급도 2등급이 되는 겁니다. 4등급 학생들조차도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이 굉장히 안 되겠죠. 네, 구분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수능을 준비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이제 생기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고 그럼 더 바빠지는 거죠. 네,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생활하고 이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학교 입학하기 전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서술형, 논술형 강화가 되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까봐야 아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식 쓰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냥 요 정도로만 일단 지금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에 갑자기 그때 가서 서술형 준비를 하면 늦다. 그냥 지금도 문제 풀 때 이제 연습장에다가 식 쓰는 연습 좀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수능이 개편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져가지고 네, 이과 학생들은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변화가 없는 거고요. 문과 학생들은 변화가 없는 거고 이과 학생들은 어려운 과목이었던 뭐 미적분 2를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내신 때문에 해야 됩니다. 어차피 내신 때문에 해야 되고 지금 이과 학생들은 어쨌든 미적분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이득을 보고 있어요. 같은 점수를 받았을 때 좀 더 높은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이점을 가질 수 없다. 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단원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1학년 과목이 고등 수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 형 누나가 있거나 뭐 언니 오빠가 있으면 고등 수학 상하라고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나눈 거고요. 고등 수학은 원래 한 권짜리 책입니다. 한 권짜리 책. 그래서 1, 2학기에 구분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가르치다 보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파트가 되게 애매하게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랑 2학기 넘어가는 막 언저리에 막 저 과목이 나눠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매함을 없애기 위해서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2학기로 아예 넘어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1, 2학기를 구분을 해준 거죠. 행렬이라는 단원이 추가가 됐는데 얘는 이제 빠졌다가 원래 전에 있었던 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고 다시 들어오면서 옛날보다 쉬워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변한 게 빠진 건 없잖아요. 새로 들어온 것만 있고 빠진 건 없습니다. 안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양 되게 많거든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더군다나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수는 수학 1이랑 같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적분 1도 수학 2랑 거의 같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확률과 통계가 이제
수능에서 학생들이 전부 다 봐야 되는 건데 원순열이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모비율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통계 쪽을 좀 강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행렬이 추가됐거나 모비율이 추가된 거는 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뭐 AI 시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추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적분 2가 이제 저때 미적분이랑 같은 거고 기하도 마찬가지로 저쪽 기하랑 같은데 얘가 조금 문제긴 합니다. 공간 벡터가 추가가 됐는데 이 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기하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인데 빠졌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고 그러면서 문제가 상대평가가 됐습니다. 네, 기하가 지금 절대평가였는데 이번 교육과정이 되면서 상대평가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이과 학생들은 수능 준비하려면 확통만 하면 되는데 미적분2랑 기하를 안 하면 아마 대학 진학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그러면 이과 학생들은 내신에서 조금 부담이 늘어났지 않았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통을 안 배우는 학교들이 지금 꽤 있거든요. 이과 학생들 중에 확통을 안 배우거나 기하를 안 배우거나 그냥 미적분만 배우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 배워야 됩니다. 모든 수학을 다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네, 꽤나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적분을 하자 기하를 아닙니다. 네, 지금 공통수학 1, 2 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무조건 그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면서 수학이 부담이 커졌다라는 게 일단 핵심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네, 학습 방법은 저는 이제 3가지를 집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 문제풀이는 네, 당연히 수학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 걔네들을 어떻게 공부하냐? 네, 복습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저는 예습은 중요하다고 학생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지금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까지 기준 잡아가지고 사실 5월까지는 안 갈 텐데 5월 초까지 이제 간 학교들이 있어서 저렇게 나눠놨고요. 일단 12월부터 2월 안에는 일단 지금 특히나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네, 공통수학 2까지는 했으면 좋겠고요. 플러스 알파는 엄청 추천하진 않습니다. 다만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인 거고요. 저는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를 이번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다. 공통수학 2가 2학기 과목인데 지금 수상화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 하보다 양이 확 늘었어요. 1학기에 있던 부분이 2학기로 넘어가면서 공통수학 하가 양이 확 늘었고 그러면서 공통수학 2가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진도를 나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겨울방학 때 공통수학 1, 2는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은 선택인데 직접 선택하지 마시고 강사와 상의 후에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아이가 잘해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니까 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필수 유형은 지금 다 풀어놔야겠죠. 그래서 겨울방학에 네,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네, 문제 많이 푸셔야 되고 심화 유형은 일단 연습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학기 중에 들어갔을 때 중간고사 범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그 지역에 시험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네, 이제 저희는 평택기출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상위권, 솔직히 말해서 1%보다는 10%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심화 유형을 뭐 완전 정복한다 좋죠. 네, 좋은데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고득점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한 문제를 맞는 게 중요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10% 안에 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조건 내시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성실성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거 위주로 출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익숙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히 잘 푸는 애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반복 숙달이 제일 중요하고 심화 유형은 가능한 선에서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념을 안다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냐가 일단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이제 빈 종이에다가 이제 개념 쓰는 거 계속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학기 중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건데 책에 있는 거를 개념은 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 얘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언어로 정리하는 거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념을 적용할 때는 이제 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막 대치동이랑 얘기하면서 뭐 한 달 정도 늦었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부터 막 공통수학 1, 2를 12월 안에 끝내겠다. 네, 그거는 정말 그냥 끝내기만 하는 겁니다. 머리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급하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2월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학하기 전까지 완벽하게 개념 숙달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푸는지보다는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거는 1차원적인 거고, 그러면 문제가 바뀌었을 때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매번 어떻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이 문제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선생님을 따라해야겠죠. 제가 풀어준 걸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따라 하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야겠죠. 제가 뭐 어느 순간이든 질문이 다 중요한데 여기에다 질문을 많이 써놓은 이유는 학생들하고 저하고 엇박자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저는 지금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입학 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입학 전이 중요하다. 입학하고 나면 그냥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그래야 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 배울 때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인데, 학생들은 거꾸로죠. 시험 기간이 돼야 바빠요. 지금은 그냥 하는 거잖아. 나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건데, 나 하는 것만으로도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네, 저는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저한테 제일 계속 귀찮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저를 귀찮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모든 방법적인 부분들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마인드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학생이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방한 문제들 반복해가지고 익숙해지면 이제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중요한데,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왠지 물어보면 제가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저는 모른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모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뭐라고 하죠. 네,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뭐라고 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좀 딥한 얘기여가지고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일단 제가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세 개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수능 시험 또는 내신 시험들이 전부 다 단순히 계산하냐, 아니면 내가 식을 써봐야 되냐, 그리고 뭔가 추론하는 능력을 보냐, 이런 문제들로 나눠져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각각의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예습보다 복습이라고 써놓은 것 중에 나선형 교육과정이 다시 나왔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밑에 게 안 돼 있으면은 위로 전진하기가 굉장히 힘든 교육과정입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기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때 대충 했다, 뭐 고등학교 하면서 힘들게 하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하면서 중학교 때 안 했던 거 다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중학교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은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복습 자체는 과목 단위로도 해야 되고 매수업 단위로도 복습을 해야 되고, 이 주기는 이제 제가 정해줄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방학 때 뭘 해야 되고, 이제 모의고사.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매월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학력평가가 있으니까 학력평가가 이제 1학년 때 한 3번 정도 있을 텐데, 그 시험 때마다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줄 거고, 이제 문제풀이 복습은 학생들이 잘합니다. 문제 푸는 게 결국엔 본인의 궁극적인 목표다 보니까 이제 시험 때 문제를 잘 푸는 게 목표다라고 해서 문제풀이 복습은 잘하는데 개념 복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개념 복습은 억지로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복습은 학생들한테 매번 수업 끝나자마자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리윈터 진행을 하면 제가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학생들 바로 클리닉을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날 당일. 그래서 저희가
네, 그거는 수업 때마다 매번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복습이 제일 중요하다. 너무 선행 또는 예습에 목맬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기적인 부분들은 네, 전문가가 정해줍니다. 다 정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학교 선택은 일단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차치하고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로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보내주세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억지로 어떤 전략적인 이유에 의해서 자제분들이 가고 싶다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야 거기는 넌 안 돼 다른 데로 가라고 했을 때 좋게 되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가 저는 1순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성향이랑 분위기는 이제 붙어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분위기를 많이 탄다라고 했을 때는 분위기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경쟁이 심한 교에서 못 견디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럼 경쟁이 너무 심한 학교에 갔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도태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학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중위권 같은 경우는 전 여학교를 엄청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포기를 잘 못합니다. 남학생들 굉장히 쿨해요. 내신 갖다 버리고 그냥 파워 정시 뭐 꽤 많은데 여학생들은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중위권이 굉장히 촘촘한 편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최상위권들은 뭐 여학교에서도 좀 독보적인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좀 여학생들은 중위권이 좀 두터워요. 막 이 한 문제 차이로 막 등급이 갈리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특징. 남학교 같은 경우는 뭐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하게 되면 쭉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노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험의 경향은요. 이제 뒤에 써놓은 게 시험의 경향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다 써놓은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매년 학교들이 뭘 하냐면요. 올해 우리 학교에 좋은 재원들이 왔다 하더라. 그러면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 학교 시험이 쉽대.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전교권 애들 다 절로 갔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애 시험 어려워져요. 왜냐면 줄 세워야 되거든요. 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냥 쉬운 학교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 쉬워지잖아요. 등급 컷도 올라가요. 옆에 학교에는 70점 맞았는데 2등급 나왔다는데 난 70점 맞았는데 4등급인데? 뭐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너무 신봉하시면 안 돼요. 네, 난이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학교가 내신 따기 쉽대. 그러면 그 애 잘하는 애들 다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시험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학생의 이제 기본적인 성향과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일단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시험 좀 말씀드리면 평택고하고 신안고하고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하고요. 기본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신안고 같은 경우는 써놨듯이 부교재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많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어려운데 부교재를 착실하게 하고 나면은 안에서 볼 때 난이도랑 밖에서 볼 때 난이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교재를 공부 안 한 애들이 봤을 때 신안고 시험 되게 어렵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안고 애들은 평소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나름 노린 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학교 시험이 어려웠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학교 수준이 좀 높아 보이니까. 근데 실제로 애들이 공부를 할 때는 부교재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평택고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 좀 실력에 따라서 수준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실력에 따라서 그냥 열심히 하고 덜하고 보다는. 한광여고랑 한광고는 서술형이 어렵지 않았었는데 이거 내년에 바뀌겠죠? 서술형 평가를 강화하라고 했으니까 서술형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크게 의미 없을 수 있고요. 안법고도 마찬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가 좀 다수 나오는 편이고 이 선생님들은 약간 저랑 코드가 좀 잘 안 맞아요. 최근 거보다 옛날 거 많이 내시더라고요. 요즘 거보다는 좀 옛날 거 많이 내신 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묶어놔가지고 좀 죄송한데 전반적으로 쉽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고 작년 1학년 시험 되게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막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창조고도 올해 잠깐 어려웠다가 다시 엄청 쉬워졌고 뭐 이런 식이고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앞에 있는 학교들보단 조금 쉽다. 쉽다고 해서 그럼 등급 따기가 쉽냐? 그건 또 별개다예요. 그건 또 별개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거에 집중해가지고 학교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 수업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12월 29일 날 개강해서 월금의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9시 이후에는 이제 그날 수업한 선생님이 직접 남아가지고 10시까지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클리닉 때는 그날 공부한 거 제대로 이제 확인됐는지 네, 그거 확인하는 간단한 테스트나 질문 정도 받을 것 같고요. 네, 수업 내용은 5주가 절대 길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가 볼륨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둘 다 하는 거는 제가 사기치는 거고요. 네, 일단 공통수학 1 자체도 지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5주면은 그렇게 꽤나 빠듯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프리윈터 기간에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수상화를 나는 다 했다. 나는 정말 잘한다. 믿을 수는 없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윈터부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지금 하셔야 돼요. 뭐 제 수업이든 아니면은 뭐 인강을 들으시든 뭐 그건 하셔야 돼요. 근데 인강을 들으시든 제 수업을 들으시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중학교 때 다니던 학원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거 좀 봐줄게 라고 하는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달라요. 네. 중학생이 배워야 되는 선행으로서의 고등수학과 고등학생이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고등수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갈아타실 때가 되긴 했습니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네, 그건 갈아타실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리 같은 경우는 모든 영상 다 촬영해가지고 강의로 제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복습 테스트 이제 당일에 바로 진행할 거고, 네, 클리닉을 네, 조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수업도. 근데 이번에는 무조건 제가 다 할 겁니다. 이제 워낙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이제 제가 책임지고 네,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수업부터 클리닉 제가 진행을 하는 거라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수준별로 수업 진행을 할 거예요. 1월부터 뭐 심화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1월에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만 지금 예비고1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1월 29일 수업 들은 학생들 대상으로 아마 또 새로운 반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레벨별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수업은 저랑 저희 학원에 계신 윤다빈 선생님이랑 팀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일의 수업이나 수능 수업을 제외하고서는 기본적으로 내신 수업은 팀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팀 수업은 일단 장점이 이제 두 선생님이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담임이 2명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수업할 땐 좀 센 편이고, 저희 이제 윤다빈 선생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시기 때문에 약간 단짠 느낌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